여기서 보시면 포토마스크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ASIC라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포토마스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는 기술이 우리 반도체 웨이퍼 보셨죠? 그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잘려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들을 심어 넣는 개념인데 그 회로들을 예를 들면 사람이 심어 놓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컴퓨터로 뭐 몇천 배, 몇만 배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회로들을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확대를 시켜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다시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 웨이퍼 판에다가 얼마나 정교하게 심어 넣느냐 그게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웨이퍼에다 심을 그 원도안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포토마스크랑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경제적 내구 현안은 10만 개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포토마스크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금형 같은 것처럼 이제 찍어내는 건데 금형처럼 찍어내는 건데 금형도 내구 현안이라는 게 있죠. 계속 찍어내면 이제 불량이 발생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포토마스크도 그런 식의 금형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찍어내는데 어떤 수량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서 경제적 내구 현안이 10만 개밖에 안 되는 포토마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개념 하나 놓으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말한 대로 뭔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포토마스크가 찍혀져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포토마스크가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거래 구조도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보면. 우리나라 수입자 I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수출자 X와 포토마스크를 5천 시유에 취득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출자 S로부터 포토마스크라는 것을 5천 시유에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네요, 그죠? 5천 시유에 구매를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수입자 I는 5천 개까지는 권리권자에게 별도로 권리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5천 개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 수량 개당 0.1시유의 권리 사용료를 수출자 X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보면 문장이 앞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명확하게 보시면 계약서 수입자 I는 5천 개까지는 권리권자에게 별도로 권리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포토마스크를 하나를 사오는 거예요. 5천 시유를 가지고 하나를 사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야. 여러 개 이제 실제 ASIC를 만드는 건데 주문자형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5천 개라는 것이 5천 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권리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5천 개를 초과해서 생산할 때에는 초과 생산 수량 개당 그러니까 그 포토마스크를 가지고 ASIC를 만드는 거 그 개당 0.1시유의 권리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는 5천 시유만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몇 개를 만들면 그 만드는 수량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권리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자 I는 수출자 X와 특수관계이나 판매 상황을 검토해서 볼 때 수출 판매 가격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로부터 포토마스크를 사오긴 했지만 그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수입자 I는 포토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타사가 운영하는 보세공장 B에 무상으로 보내서 포토마스크 설계가 웨이퍼상에 구현되어 칩 1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수입되는 물품이 뭐예요? 일단 제일 먼저 포토마스크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X국에서부터 수입이 되고 그죠? 그거를 보세 공장에 있는 B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칩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수입 물품의 과세가 결정하는 것은
예의 과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의 과세가 결정을 하는 거고 예의 과세가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이 B라는 사람이 포토마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SIC를 만들었는데 그죠?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료로 줬으니까 포토마스크 비용이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지원 비용의 형태로 빠져 있을 테니까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래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 I라는 사람이 B에게 포토마스크를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을 하는 방법이 이 권리 사용료에 따라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권리 사용료에 따라서 원래는 5,000 CU를 주고 포토마스크를 샀는데 이 포토마스크를 이 B가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 사용료까지 추가로 지급을 해야지만 이 포토마스크를 내가 취득할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명목상 권리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생산 지원 비용으로 봐서 이 SIC를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 지원으로 봐서 생산에 필요한 어떤 금형의 형태로 봐서 생산 지원 비용으로 과세액에 가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몇 가지 몸살이는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포토마스크를 제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금형을 제공을 했는데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경제적 내구 연한이랑 실제로 만드는 수입 물품이랑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경제적 내구 연한이랑 실제로 생산된 칩의 개수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포토마스크를 100만 원을 주고 사서 줬더니 100만 원을 전체 경제적 내구 연한까지 다 써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안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분 개념을 필요 없게끔 문제를 하나를 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포토마스크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매매 계약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권리 사용료 계약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지만 내가 포토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생산 공장에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비용을 모두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매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판매자가 제공을 해서 부담을 해서 물품 가격에 포함을 시켰을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들 마찬가지로 생산 지원 비용의 개념으로 봐서 과세액에 가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간 포토마스크 취득 관련된 비용들 다 포함을 시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간 권리 사용료가 5,000개까지는 권리 사용료로 실제로 지급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생산 지원 비용 계산할 때도 5,000개까지는 권리 사용료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000개를 넘어가는 5,001개부터 10만 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액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처음 포토마스크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5,000 CU까지 다 더한 비용이 포토마스크의 생산 지원 비용으로 가산 조정돼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